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8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자전거를 탄 국수입니다. 자전거를 탄 국수는 2024년 작품이고요. 너무 최신작이죠? 네. 글작가는 쿄 맥클리어, 그림 작가는 그레이시 장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인데요. 1930년대에 일본에서 메밀국수를 배달하는 묘기 배달원에 대한 모습하고요. 그 배달원인 아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 작가 그레이시 장은요, 에즈라 제키츠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칼테꽃 아너상을 받았습니다. 칼테꽃 아너상 2025년 돼 있는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전거를 탄 국수로 칼테꽃 아너를 수상했습니다. 네, 이 작가의 랄라스 월즈 하는 게 첫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 꽤 번역본이 들어와 있어요. 302호의 생일, 젤과 꿈꾸는 달, 그레이엄 할아버지께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아침에 국수 배달원이 출발할 때 동네 아이들이 밖에서 자전거 페달과 자전거 바퀴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달원은 동네 근처의 메밀국수집에서 시작하지요. 요리사는 새벽부터 가는 메밀국수와 진한 시골 막국수를 뽑고 육수를 만들고 있지요. 주문이 준비되면 배달원은 도자기로 된 국수 그릇과 나무로 된 국수 상자가 든 쟁반을 켜켜이 쌓아 올려요. 그리고 어깨에 올리고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자전거로 국수를 배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요즘은 배달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은 요즘 배달원의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요즘 배달은 오토바이 배달을 주로 많이 하죠. 네. 그림책의 배달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에 배달원은 오토바이 배달할 때는 뒤에 음식을 넣는 통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넣고 그렇게 배달을 하죠. 겉싸개입니다. 내 표지 말고 겉에 싸고 있는 싸개입니다. 네, 이게 뒤쪽이고요. 이게 앞쪽입니다. 자전거를 탄 국수. 여기 배달원이 있고 위에 어깨 위에 뭐가 잔뜩 올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이걸 쳐다보고 있죠. 네. 이거 여기는 골목에 이런 골목에 국수집도 있고요. 이런 게 있는 거리 풍경입니다. 네, 여기 앞표지에 국수 먹고 있는 고양이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양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면지인데요. 이게 연 보랏빛으로 해서 저는 느낌에 메밀국수 있잖아요. 그 메밀국수 색깔이 생각이 났어요. 1937년 3월 자전거를 타고 도쿄 거리를 달리는 배달원 이랬는데 어깨 위에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 진짜 높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묘기 대행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속표지인데 동네에 지도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2, 3페이지입니다. 아침에 배달원이 출발할 때면 우리는 밖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기다려요. 자전거 페달과 바퀴의 반짝거림을 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한 켜 국수 그릇, 그 다음에 위에 자라락 국수겠죠. 네, 메밀국수 한 장, 두 장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육수가 든 국수 그릇이 또 있습니다. 배달원은 날마다 우리 집 근처에 오래된 메밀국수집에서 출발해요. 그 국수집의 요리사는 새벽에 일어나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뽑아요.
가는 순 메밀국수, 진한 시골 막국수, 여기다가 메밀국수를 삶아서 여기다 놓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하시거든요. 아주 장인입니다. 그래서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이 평생을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국수 써는 모습이고요. 그 유명한 국수집의 육수를 만들어요. 메밀국수 요리사는 여러 해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단 한 가지만 만들고 있지요. 네, 주문한 것이 준비되면 배달원들이 도착하여 도자기로 된 국수 그릇과 나무로 된 국수 상자를 쌓아요. 한 쟁반을 다른 쟁반 위에 올려놓고 또 다른 쟁반 위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이렇게 올려서 보는 모습이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죠. 배달원들은 바삐 떠나요. 그런데 몇 장입니까? 지금 이게 쟁반이 너무 엄청나죠.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깨에 탑을 올려놓고 균형 잡는 모습을 지켜보아요. 자전거 타이어가 덜컹거리고 튀어오르고 내려앉고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한쪽 팔로 그 탑을 잘 지탱하고 있지요. 우리들 중 몇몇은 숨이 턱에 닿을 때까지 옆을 따라 달리다가 배달원들이 속도를 내어 큰 길로 들어서고 공원을 지나가는 동안 손 흔들어 인사를 하지요. 빛바랜 파란색 바지를 입은 다리는 빙글빙글 돌아요. 자전거는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요. 바람은 살랑살랑 머리카락을 흩날려요. 빵빵빵빵 하면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배고픈 고객들이 기다려요. 첫 배달은 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요. 두 번째 배달은 공장으로 가요. 큰 빌딩의 사무실로 가는 배달도 있어요. 그 다음 우와 엄청나게 지금 쌓아 올렸죠. 옛날 국수집의 배달원과 새 국수집의 배달원은 누가 가장 높고 멋진 탑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겨루고 있지요. 자, 그들은 예술가예요. 건축가이자 억센 수다쟁이고요. 날쌘 선수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개사랍니다. 다른 자전거들을 스쳐 지나가고 커브를 돌고 언덕을 오르고 움푹 파인 곳들과 오토바이 검은 연기를 용하게 피하지요. 그들은 밤새도록 국수 꿈을 꾼 걸까요? 배달원이 자전거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닐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해요. 우리는 한번 도전해 보지요. 창고에서 자전거 한 대를 끄집어내요. 안장은 삐걱거리고 체인은 녹슬었어요. 우리는 쟁반 위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고 조심스럽게 쌓는 연습을 하지요. 조심해! 국물이 쏟아지면 안 돼! 덜거덕거리고 흔들거리고 덜컹거리다 엎어지고 말아요. 네. 와, 이 배달의 후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일본 유치원의 친구들은 유니크를 타요. 바이크 한 개, 바퀴 하나 있는 자전거를 타요. 다음요. 배달원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격려해요. 우리는 화답하듯 큰 소리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릇에서 물이 쏟아져 땅에 튀는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장사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꼬마들도 그걸 보면서 장사를 시작한대요. 이젠 해가 기울어서 도시를 황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이고 옛날 국수집 지붕 위에 황동 장식물을 비추어요. 배달원들은 지친 다리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정신없이 땀 범벅인 하루를 보내느라 머리카락이 납작하게 눌려 있어요. 그들은 늦은 오후에 교통체증과 짙은 배기가스 구름과 연기 자욱한 아지랑이 사이를 천천히 헤쳐 지나가지요. 우리 도시가 좀 느려질 즈음에도 배달원들은 여전히 움직여요. 배고픈 고객들이 아직도 기다리니까요. 자, 여기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떨까요? 땅거미 질 무렵
뜨겁고 무겁고 꿀처럼 끈적거리는 공기는 어떨까요? 그들은 언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밤이 되면 우리는 모두 식탁에 앉아요. 배달원의 집이 나옵니다. 엄마, 배고파요. 우리는 국수가 먹고 싶어요. 국물이 많고 걸쭉한 국수가, 면발이 가늘고 길고 배부른 국수가 먹고 싶어요. 차갑고 쫄깃한 국수를 소스에 찍어 먹고 싶어요. 엄마는 손뼉을 치고는 옛날 국수집에 전화를 걸지요. 우리는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려요. 마침내 달려나가서 반가이 맞이해요. 자, 국수집 국수가 들어오는, 문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를, 배달원의 아빠였어요. 네, 아빠를 하면서 아기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네요. 아빠가 와요. 곧 우리는 모두 메밀국수를 먹어요. 모락모락 뜨거운 김이 나고 두 뺨은 빨개져요. 우리는 조용히 쫄깃하고 달짝지근한 맛을 보아요. 강판에 간 무의 시원함을 느껴요. 이 꼬마 보세요. 한 줄로 이렇게 쫄쫄 빨아먹죠. 표지에서 고양이가 한 줄로 이렇게 먹는 거하고 지금 모습이 같아요. 그릇에서 입으로 국수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고양이가 말끄러미 지켜보는 동안 음악처럼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어요. 여기 꼬마 옆에 고양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맛있어요. 네, 복도를 따라가니 우리 배달원 아빠가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 있어요. 뻐근한 다리와 탑을 지탱하느라 무거워진 팔을 물에 담그고 있어요. 종아리를 가로지르며 자꾸 당기던 경련을 풀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아빠는 와서 아가들을 만져주면서 잘자라고 인사하죠. 아빠는 별로 말이 없지요. 난 아빠가 피곤하다는 걸 알아요. 뼈마디가 시큰거릴 정도로요. 그래도 아빠는 뽀뽀하며 나를 안아주어요. 밤의 뜰락에는 빈 그릇과 상자들이 쌓여 있어요. 한 쟁반이 다른 쟁반 위에 있고 또 다른 쟁반 위에 있어요. 촉촉하고 매끈하게 헹구어져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아요. 준비가 다 되었지요. 배달원이 그것들을 되가져갈 준비가 푹 쉬고 난 다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맑은 이슬이 맺힌 고요한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가붓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앞표지보다 더 진한 색으로 된 표지 면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메밀의 색깔인 것 같아요. 메밀국수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1959년 7월 도쿄의 소바 배달원이라서 메밀국수, 소바국수 배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고 일본의 문화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또 재미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